내가 우리 엄마 금팔찌까지 훔쳐갔다며?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을 때 저는 그 손에서 사랑이 아닌 증오를 느꼈습니다. 당장 말해. 500만 원이랑 금팔찌 어디 있어? 나 진짜 모른다고 제발 믿어줘.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알겠지?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니. 저런 집안 출신은 믿으면 안 된다고. 옆에 서 있던 시누이는 눈가를 훔치며 연기했습니다. 오빠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증거가 너무 확실해. 언니 화장대에서 직접 찾았단 말이야. 짐 싸. 지금 당장.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 있으면 경찰 부른다. 도둑질한 년을 우리 집에 둘 수 없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닥쳐. 남편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 내리는 밤. 저는 가방 하나 들고 그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눈물과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뒤돌아본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저희 결혼식 날이었죠. 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첫마디. 우리 아들한테는 과분한 며느리네. 집안도 변변찮은 게 어떻게 우리 아들을 낚았는지 모르겠네.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시댁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었죠. 신혼방 앞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 얘 아빠, 저런 년이 우리 손자 낳으면 핏줄이 더럽혀진다니까. 그래도 뭐 아들이 좋아하니. 좋아하긴 뭘 좋아해. 나이도 어린 게 꼬셔서 결혼한 거지.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남편은 헤드폰을 끼고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말했죠. 여보 밖에서 어머님이.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게 남편의 전부였습니다. 시작된 일상적 학대. 결혼 일주일 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 계란말이, 구운 생선.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보더니 뭐야 이 짠 건? 이게 된장찌개야? 그리고는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다시 해. 어머님 이게 마지막 재료인데. 그럼 굶든가. 남편은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마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흰 장갑을 끼고 집안을 검사하기 시작했죠. 여기 먼지 있네? 여기는? 창틀 위를 쓸어보더니 손에 묻은 먼지를 제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이게 청소야? 다시 해.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을 때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똑바로 봐. 똑바로. 그리고는 제 얼굴을 화장실 변기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봐. 여기 물때 있지? 이게 청소야? 제 얼굴이 변기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남편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셔. 엄마가 청결에 좀 예민하셔. 내가 잘하면 되지. 그게 다였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제게는 또 다른 악마였습니다. 제 방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는 언니,
이 옷 어디서 샀어? 완전 촌스러운데? 그리고는 제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죠. 에이, 이런 옷들은 입지도 마. 우리 집 망신이야. 가위를 꺼내더니 제가 가장 아끼던 원피스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왜? 내가 새로 사줄게. 이런 거 입지 말라고. 다음 날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나한테 욕했어요. 내가 옷 사준다는데도.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신우이한테 함부로 해? 내가? 제 생활은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 공개 강요. 친정 전화는 스피커폰으로만 허용. 외출은 사전 허가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 생리 주기까지 보고. 내가 밖에서 뭐 하는지 나는 다 알아야 해. 우리 아들 바람나게 하는 거 아니야? 제 가방을 검사하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온 문자를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시댁 어때? 힘들면 나와서 만나자.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니까 버릇이 없는 거야. 그리고는 그 친구 번호를 차단해 버렸죠. 친정에서 보내주신 생활비 500만 원. 며느리야, 이거 어머님께 드려. 생활비로 쓰라고. 시어머니는 돈을 받아들더니 그래, 효녀네. 우리 아들 잘 만났어. 하지만 그 돈은 제게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리대 살 돈도 없어서 몰래 휴지로 대체하던 시절이었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어머님, 아직은 좀. 뭐가 아직은?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어. 그해 겨울 저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임신 8주 만에 유산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애도 제대로 못 가지는 년이 뭐하러 여기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함이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일부러 제 물건을 숨겨놓고 도둑 취급. 제가 설거지한 그릇에 몰래 립스틱 묻히기. 남편 앞에서 며느리가 나한테 욕했다 거짓말. 남편은 점점 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엄마가 그렇게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저는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우연히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엄마, 그냥 내쫓는 거로는 부족해. 완전히 매장시켜야 돼. 다시는 우리 오빠한테 못 오도록. 그럼 어떻게 할까? 도둑으로 만들면 돼. 경찰까지 부르는 척하면. 오빠도 완전히 등 돌릴 거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금팔찌를 꺼내 시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전연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놔. 서랍 제일 밑. 아무도 못 찾을 곳에. 500만 원은? 그건 내가 금고 안이불 밑에 숨길게. 찾을 생각도 못하게. 시누이가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너무하잖아요. 눈물까지 흘리는 연기. 어때? 진짜 같지? 시어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 우리 딸 연기 천재네. 어머나, 금고가 열려 있어. 시어머니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 있었죠. 도둑이야. 도둑.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돈이 없어졌어. 500만 원이랑 금팔찌.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상황을 설명하자 시누이는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설마. 뭐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찾았어. 신우이가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의 금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언니 화장대 서랍 제일 밑에 있었어.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나 모른다고. 내가 왜 거기에? 그럼 이게 왜 여기 있는데? 신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완벽한 연기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에 전화하려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도둑이. 어머님, 제발, 진짜 아니에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500만 원은 어디 있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금팔찌가 내 방에 있었는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으니까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고 신우이는 금팔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금팔찌까지 훔쳐갔다며?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쫓겨난 첫날 밤, 갈 곳이 없었던 저는 24시간 PC방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 핏발선 눈, 맞은 뺨의 멍, 부은 눈꺼풀, 초췌한 얼굴. 이게 나야? 거울 속 여자는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지 않았던 순간, 차라리 죽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니야.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지면 저들이 이기는 거야.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습니다. 찜질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지난 3년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한 것들, 폭행당한 날짜와 상황 기억나는 대로 전부 적었습니다. 욕설과 협박, 녹음한 적 있는지, 금전 거래 내역 친정에서 보낸 돈의 행방, 증인 가능성 이웃, 친척, 친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댁 CCTV 내 계정으로 아직 접속이 될까? 노트북으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로그인 성공. 심장이 뛰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된 영상들이 보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영상. 이것들을 다 다운받아야 해. 밤새도록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야, 나 옆집 아주머니야.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머니, 애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나도 알고 있었어. 다 봤어. 네,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뒀어. 내 시어머니가 너한테 하는 거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머니, 정말이요? 그래. 파일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받은 파일들과 CCTV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확보된 증거 목록, 폭행 영상 12건, 욕설 및 협박 녹음 47건, 친정에서 보낸 500만 원 입금 내역과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내역 제게 전혀 안 돌아온 증거, 11월 13일 저녁 8시 CCTV 영상 내용을 틀어봤습니다. 시어머니 500만 원은 어디 숨겼어? 신우이 금고 안 입을 미치야. 시어머니 금팔찌는? 신우이 이미 전연방에 넣었어. 서랍 제일 밑에. 시어머니 크크크. 이번엔 완전히 끝장내자. 완벽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무고죄, 명예훼손, 폭행, 재산 횡령까지 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100% 승소입니다. 걱정 마세요. 형사 무고죄, 폭행죄, 재산 횡령, 민사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에
예상 위자료는 1억 원 이상으로 하죠. 그리고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명절 때 집에 와. 이혼 서류 쓰자. 가족들 앞에서 사과나 하고 가. 저는 씩 웃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가족분들 앞에서 할 말이 있어요. 다운받은 3개월치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제가 만든 미역국을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떠먹고 뭐야 이 짠 건?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쏟아버리는 장면. 그리고 카메라에 안 보이는 곳에서 시어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까지. 제가 청소해 놓은 화장실. 시어머니가 들어가더니 일부러 변기에 오물을 묻히는 장면. 그리고 10분 후 저를 불러 이게 청소냐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너 같은 년은 우리 집 개만도 못해. 남편은 방에서 게임 중. 제 방에 몰래 들어온 시누이. 제 옷장을 뒤지더니 가위로 옷들을 난도질. 촌스러운 옷들은 다 버려야지. 그리고 웃으며 나가는 모습.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범행 계획 대화. 엄마,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돼. 걱정 마, 완벽하게 준비했어. 500만 원은 금고 안이불 밑에 숨겼어. 절대 못 찾지. 금팔찌는 내가 전연방에 넣었어. 화장대 서랍 제일 밑. 크크크. 이번엔 완전히 쫓아내자. 경찰까지 부르는 척하면 오빠도 완전히 등 돌릴 거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우리 말만 믿어. 전연 완전히 끝장나는 거지.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 이 대화 하나로 모든 게 증명되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보내주신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며 나가. 내 얼굴 보기 싫어. 밤 10시 잠옷 차림으로 쫓겨난 저. 베란다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 너 같은 년하고 결혼한.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떡해.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저. 아주머니 도와주세요. 멍든 팔을 보이며 울었지만 남편이 데리러 와서 강제로 끌고 들어갔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급히 다녔던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과 옷을 샀더군요. 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거의 다 생필품과 식재료뿐이었습니다. 명절 아침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노트북, USB 백업, 증거 서류 뭉치, 시댁으로 향하는 택시 안.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시누이였습니다. 진짜 왔네. 부끄러운 줄도 알아? 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냉정한 제 목소리에 시누이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왔으니 이혼 서류나 쓰자. 그리고 도둑질한 거 사과하고. 네. 그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영상 하나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영상? 뭔데? 중요한 거예요. 가족분들 모두 보셔야 해요. 명절 아침이라 친척들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혹시 안 보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면을 봤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 뭘 보여줄 수 있겠어? 시간이 지날수록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시누이의 악행이 담긴 영상이 틀어졌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건 계속 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녹화 영상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500만 원은 어디 숨겼어? 금고 안 입을 밑이야. 금팔찌는 전연방에 넣었어. 화장대 서랍 밑에. 크크크. 이번엔 완전히 끝장내자. 경찰까지 부르는 척하면 오빠도 완전히 등 돌릴 거야.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합성이야. 조작이라고. 합성이요? 저는 차분하게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원본 파일 있어요. 메타데이터까지 전부. 원하시면 지금 경찰 불러서 감정받을까요? 너너. 프린트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건 병원 진단서 12장이에요. 어머님이 절 폭행한 기록들이죠. 이건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친정에서 보내주신 1,300만 원, 어머님 계좌로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 없네요. 이건 이웃 아주머니 증언 영상이에요. 지난 3년간 제가 학대받는 걸 목격하신 분들의 진술서도 함께 있습니다. 서류가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허망해서였죠.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제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당신은 게임만 했잖아요.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 때 당신은 방문 닫고 자기만 했잖아요. 제가 유산했을 때 당신은 다음에 또 낳으면 되지라고만 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모가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큰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 집안일에 더 이상 관여 안 하겠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작은 고모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애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가 미안하다 몰라서 미안해. 시누이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어디 가시려고요? 제가 차단했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접수됐어요. 무고죄, 명예훼손, 재물손괴. 곧 경찰에서 연락 갈 거예요. 언니,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시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은지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어머님. 응? 3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고소 취하해줘. 제발. 내가 뭐든 할게. 법원에서 뵙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습니다. 이혼 서류는 제가 먼저 준비했어요. 위자료 1억 2천, 재산분할 청구서도 함께요. 형사고소는 이미 진행 중이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이에요. 거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주 마이너스 첫 재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3년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으며 금전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자료 검토 결과 CCTV 영상과 증언이 명확하므로 시어머니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시누이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폭행죄, 무고죄, 명예훼손, 재산 횡령 모두 유죄로 선고받았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재판 또한 위자로 1억 2천만 원의 재산 분할 집가액의 40%총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 판결을 받았고요.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해? 네, 끝났어요. 나 변할 수 있어. 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간,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오픈 첫날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세댁, 축하해. 정말 잘했어.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1년 후, 카페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사실 저도 시댁에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얼마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많이 아프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 정말 변했어. 읽고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세계로 돌아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늘도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3년 전 비 오는 밤, 쫓겨났던 그 여자,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3년을 참았고 그 대가로 PTSD와 우울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합니다.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